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진성 또는 본태성 즉 혈소판 증가증이 어떻게 진단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진성 또는 이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은 혈소판이 늘어나는 그런 병이라고 했습니다. 혈소판 수치가 정상이 15만 개에서 45만 개까지가 정상인데 이 수치보다 올라가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혈소판이 올라갈 수 있는 몇 가지 경우를 보면은 일단 염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암에 의해서 혈소판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철분 결핍 빈혈과 같은 경우에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혈소판이 올라가 있을 때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 이러한 그 2차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될 텐데, 염증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사하는 검사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아서 우리가 이 염증이 있는지를 한 가지로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검사 중에서 뭐 CRP 검사라는 것도 있고 프로칼시톤이라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지만, 결국 피 검사를 통해서 검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우리가 환자분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염증이 있을 만한 상황이 있다면은 이게 염증 때문에 올라가겠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대표적인 염증은 이제 감염증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균이나 곰팡이, 결핵균, 이러한 감염증이 있을 때도 염증이 있을 수 있겠고, 또 각종 류마티스 질환에도 염증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수술 이후에 수술 부위의 염증에 의해서 균이 들어가지 않아도 염증이 있으면 이제 혈소판이 올라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혈소판이 올라갔다고 해서 저희가 이 환자분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원인들이 있다면은 일단 2차적으로 혈소판이 올라간 거니까 심각한 문제는 아닐 것 같으니 조금 경과를 보시라고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염증들, 즉 감염, 류마티스 질환, 수술 등의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이 어느 정도 좋아지고 난 이후에는 혈소판이 다시 정상 수치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이거는 그냥 2차적인 원인에 의해서 혈소판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 진성 혈소판 증가증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혈소판이 올라가 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암에 관련된 검사를 했다. 사실 우리가 암은 굉장히 많아서 암을 진단할 수 있는 하나의 혈액 검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종양 표지 항원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혈액 검사도 할 수 있고요. 또 위내시경, 대장내시경과 같이 소화기 계통의 암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엑스레이나 CT 또는 뭐 비용이 좀 비싸지만 PET 검사, 페트라는 검사까지 해서 암이 있는지를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도저히 암 때문에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역시 2차적인 원인이 아니라 혈소판이 저절로 올라가는, 즉 병행해서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철분 결핍 빈혈은 상상외로 생각보다는 진단하기가 쉽겠죠. 빈혈이 있으면서 철분 관련된 검사를 해봤더니 철분이 떨어졌더라. 그러면 철분 결핍성 빈혈이 있는 거고, 이거에 의해서 혈소판이 올라갔고, 만약에 철분 결핍성 빈혈을 제대로 잘 치료했는데 나중에 빈혈이 좋아지니까 혈소판 수치도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철분 결핍성 빈혈에 의해서 혈소판이 올라간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2차적인 원인이 있는지를 임상적으로 또는 혈액 검사나 영상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는 과정이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2차적인 원인이 전부 다 확인을 해봤는데 특별한 원인이 없다, 그리고 장기간 혈소판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다, 올라간 상태로 지속되어 있다, 또는 처음에 오셨을 때 혈소판 수치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통 100만 개 이상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의심을 해서 바로 검사를 들어가는데, 이때 검사를 할 때에 처음부터 유전자 검사를 하고 골수 검사를 다음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골수 검사를 하면서 유전자 검사를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전자 검사라는 것 자체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가지 종류의 유전자 이상이 있는데 JAK2V617F라는 유전자 이상과 엑손 10이라는 유전자 이상, 그 다음에 MPL 유전자, 그 다음에 CALR 유전자, 이렇게 네 가지 유전자 이상이 있는데 이 유전자 이상을 다 검사를 했어도 유전자 이상이 나오는 경우는 전체 진성혈소판 증가증 환자의 약 50% 정도밖에는 안 나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나머지 환자분들은 진성 혈소판 증가증,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인데도 불구하고 유전자 이상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유전자 이상만 가지고서 이게 진성 또는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 유전자 검사를 해서 바로 이게 나오면은 그러면 그냥 진성 혈소판 증가증이니까 바로 골수 검사를 들어가서 진단을 하면 되겠죠. 하지만 만약에 이런 검사들이 안 나왔는데도 혈소판이 굉장히 높다든지 또는 혈소판 수치가 장기간 동안 계속해서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담당 교수님과 심사숙고하셔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골수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유전자 검사는 모두 다 그냥 혈액 검사로 할 수가 있습니다. 피를 뽑아서 하는 검사고요. 비용이 조금 들어가긴 합니다. 비용이 보통 한 검사당 10만원 정도에서 15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검사 결과가 보고될 때까지 약 2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피를 뽑고 이제 2주 후에 결과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만약 유전자 검사에서 이상이 있다고 그러면은 바로 골수 검사를 들어가면 되고, 만약에 이상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임상적으로 의심이 되면은 골수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골수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 골수 검사를 어떻게 하느냐, 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는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해당 동영상을 참고하시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보통 엉덩이 뼈에서 뼈의 뽀축한 부분을 골라서 마취를 한 이후에 바늘로 뽑아서 이 뼈 속에 있는 피를 뽑는 검사고, 시간은 10분 정도 걸리고 부분 마취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골수 검사를 해서 우리가 이 피를 만드는 뼈 속에 있는 골수라는 부분에서 이 혈소판의 엄마세포에 해당하는 거대 혈소판 모세포, 보통 영어로는 메가카르사이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세포가 이제 비정상적으로 많이 늘어나 있고, 또 이 세포의 모양이나 형태가 이상해 있는 경우는 이제 이런 거대 이 진성 혈소판 증가증 또는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으로 진단을 할 수 있는데, 골수 검사를 하는 것 자체는 이거가 늘어나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혈소판이 늘어날 수 있는 질환에는 다른 골수 증식성 질환들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골수 증식성 질환을 확인을 해서 좀 더 정확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 골수 검사를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진성 또는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을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2차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혈소판이 올라가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혈소판의 정상 수치는 15만 개에서 45만 개, 보통 우리가 150에서 450이라고 얘기를 하는 수치인데, 혈소판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몸에 염증이 있는 경우, 그리고 암이 있는 경우, 철분결핍성 빈혈이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고, 이 염증이 있는 경우는 특히 세균 등에 의한 감염, 류마티스 질환, 그리고 최근에 수술을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의 경우도 역시 다양한 암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거를 모두 다 일괄적으로 검사하는 그런 피검사는 사실 없고, 몇 가지의 혈액 검사와 임상적인 상황을 종합을 해서 환자분이 염증이나 암이 있겠다를 판단을 해서 이런 것 때문에 혈소판이 올라가겠다 싶으면은 바로 검사를 들어가지 않고 조금 경과를 보기도 합니다. 철분결핍성 빈혈이 있는 경우는 대개 이 철분결핍성 빈혈 자체에 의해서도 혈소판이 올라갈 수가 있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철분결핍성 빈혈을 진단한 이후에 적절한 치료를 해서 빈혈이 좋아진 다음 혈소판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은 그냥 이걸로 2차적인 원인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2차적인 원인들이 전부 다 배제가 된다.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유전자 검사와 골수 검사를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검사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또는 유전자 검사를 한 다음에 골수 검사를 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유전자 검사는 이와 같이 네 가지 검사가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네 가지 검사에서 모두 다 아무것도 유전자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와도 그래도 골수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유전자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전체의 5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환자분들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골수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렇게 골수 검사를 통해서 이런 거대 혈소판 모세포 메가카이로사이트라는 게 늘어나는 걸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혈소판이 늘어날 수 있는 다른 골수 증식성 질환들이나 다른 혈액 질환을 우리가 확인을 해서 정확한 치료 방침을 세우는 데 있어서 골수 검사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